자, 반갑습니다. 작은 명시 성공의 프리레이트 연구를 풀기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요즘에 이제 초창기에는 그 워라밸이라는 말을 가지고 우리가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워라밸이라는 게 뭐죠? 일과 직업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과 일에 대해서 밸런스를 맞추는 게 우리가 워라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이제 직장인들에서는 요즘에 그런 워라밸을 맞추기 위해서 주 5일 근무가 시작이 됐고, 그리고 많은 각계의 사람들이 그런 워라밸을 이제 진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소비 패턴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주 5일 근무제가 시행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모든 경제에 있어서는 수입과 지출 중에서 지출이 어느 정도 발생이 돼야지 수입도 발생이 되니까 그런 정책에 의해서 이제 많이 이제 주 5일 근무를 많이 시행해놓고 많이 노는 나라가 됐어요. 이제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일을 적게 해, 아직까지도 일을 많이 하는 나라이기도 하고요. 일을 적게 하는 나라로 계속 많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과 동시에 이제 지금 이제 삶의 여유가 옛날보다는 확실하게 달라지고 있어요. 라이프 스타일이 확실히 달라지고 있다는 게 저 자체만으로도 많이 느끼고 있고요. 옛날처럼 그렇게 막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해서 돈을 버는 시대는 이제 지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많이 벌지도 못합니다. 이제 지금은 그냥 딱 적당하게 먹을 수 있을 만큼만 먹고 살 만큼만 딱 벌고 아주 크게 돈을 버는 시대는 이제 너무 이제 지났다는 얘기예요. 뭐 개천에서 용나듯이 내가 조금만 열심히 일하고 조금만 열심히 이제 노력하다 보면은 돈을 벌던 시대는 이제 지났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삶이 힘들어지고, 그리고 또 내가 돈을 번 만큼 누가 이익을 봐요?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누가 이익을 봐요? 나라가 이익을 보잖아요. 세금으로 다 이제 떼어 나가잖아요. 그만큼 이제 요즘에는 사람들이 말마따나 이제 세금 때문에 못 살겠다라는 소리를 아주 많이 합니다. 하다못해 지금 이제 집이나 부동산이나 이런 걸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보유세를 종합소득세에서 보유세를 이제 지출을 하는데, 요즘에 이제 강남의 아파트가 어때요? 강남의 아파트가 뭐 30억, 40억 이렇습니다. 근데 1년에 여러분 혹시 내가 강남에 30억 아파트를 갖고 있어요. 근데 보유세가 얼마인 줄 아세요? 보유세가 1억이에요. 1년에 1억 낼 수 있겠어요? 못 내죠? 그 정도로 지금 이제 나라에 내는 세금들이 워낙 많이 강해지고, 그래서 삶이 더 힘들어졌다는 얘기도 하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 자영업자도 요즘에는 이제 그 세금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이제 지출을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됐기 때문에 옛날처럼 그렇게 많이 이제 잘 살지는 못해요. 하지만 예전에 다른 게 분명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 다른 분위기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은 예전처럼 굶어 죽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오늘 안타까운 얘기는 오늘 신문에 나왔죠. 일가족 4명이 동반자살했다고. 우유값이 뭐 25만 원이 7개월치 25만 원이 밀려 있어서 삶이 너무 힘들어서 동반자살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뭐 안타까운 소식도 들림과 동시에 지금 뭐 사회적인 부분이 많이 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먹고 살만 합니다. 예전에는 정말 먹고 살기 힘들어서 많이 힘들었지만 저 어릴 때 같으면 도 정말 먹고 살기 힘들었거든요. 뭐 그런 얘기는 뭐 이해될 수 있을지 없을지, 뭐 동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동감하지 못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 어릴 때까지만 해도 먹고 살기 되게 힘들었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굶어서 죽는 사람은 없고 어느 정도의 삶의 여유는 다 있고, 나라에서도 지금 복지 정책이나 이런 거를 엄청나게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세금을 낸 것만큼 그 사람들한테 복지 정책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요즘에는 못 사는 사람이 없고요. 나름대로의 생활의 라이프 스타일을 다 쫓아서 다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요즘에 이제 제가 많이 돌아다니는 부분이 뭐냐면 일을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것과 동시에 제가 추구하는 이상들은 뭐예요? 삶의 여유도 이제 즐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워라밸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워라밸을 언제 할 수 있어요? 내가 여유일 때 할 수 있어요.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는 그런 워라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항상 누누이 얘기한 게 1차 산업과 2차 산업에 3차 산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제가 분명히 있다고 그랬습니다. 1차 산업과 2차 산업에 있는 사람들이 워라밸을 즐길 수 있을까요? 많이 즐길 수 있어요. 지금도 옛날에는 다르게 많이 즐길 수 있습니다. 3차 산업은 뭐예요? 더 즐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더 큰 걸 즐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혹시 밥을 먹으러 갔어요. 한 끼 식사에 5만원, 10만원짜리 먹을 수 있나요? 먹을 수 있어요? 한 끼 식사에 1인분에 내가 밥을 먹는데 1인분에 10만원짜리를 먹을 수 있어. 먹을 수 있어요? 비싼 것 같아요? 네? 1년에 한 번? 대단하신데요? 1년에 한 번이면? 1년에 한 번, 저는 한 끼 식사에 1인분에 10만원짜리, 명절에 한 번? 회식가 어쩌다 어쩌다 조금, 좀 따질 수밖에 없는 조건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1인분에 10만원 이상의 그런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구는 먹죠? 그쵸? 누구는 먹어요? 그 사람들, 누구라는 사람이 누굴까요? 금수저? 금수저?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요. 재산이 많은 사람들.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그런 식당을 가서 음식을 먹습니다. 그쵸? 우리는 진짜 말 맞다나 1년에 한 번 먹을까 말까, 아니면 평생 한 번 먹을까 말까예요. 근데, 부자이들은 그거를 수시로 먹습니다. 그런 음식을. 진짜 말 맞다나 우리는 그런 돈을 내기 위해서 손이 떨리죠? 그게 바로 이제 라이프 스타일의 격차라는 얘기예요. 똑같은 라이프 스타일을 경험을 하면 있었어도 내가 원하는 거를 내가 하면 있었어도 어떤 사람은 이런 음식을 먹고 이렇게 비싼 음식을 먹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비싼 음식을 먹는데 손이 떨릴 정도로 간이 떨리면서 그거를 음식을 선택하면서 먹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비싼 데에서 음식을 판매하는 것과 저렴한 데에서 음식을 파는 것과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자, 오늘 자금용시 성공의 프로젝트 연봉 1억 벌기 주제는요, 라이프 스타일도 이제는 비즈니스 스타일입니다. 예전과는 분명히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안 먹고 안 쓰고 잠 안 자고 돈 버는 게 최상이었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여유있게 사는 삶은 없었어요. 무조건 열심히만 살고 무조건 미용실 오픈을 해서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쫙 일하고, 진짜 말 맞다나 아침에 9시에 문을 열어서 저녁 때 9시까지 근무를 하지만 9시에 손님이 왔어요. 그럼 10시, 11시까지 손님을 받아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한 달 내내 돈을 벌어도 어때요? 진짜 쥐꼬리만큼 매출이 나와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10시에 시작을 해서 8시에 끝나요. 그것도 와 이렇게 근무 시간이 많아? 더 줄여 7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11시에 시작해서 7시까지 근무를 해요. 너무 근무 시간이 많아. 나라에서 정책하죠. 8시간만 근무하세요. 이기들은 나눠줘요. 이기들 나눠서 8시간 근무시켜주세요. 네, 거기에 점심시간 다 넣어줍니다. 자, 지금 현재는 그런 삶을 예전처럼 무식하게 일하는 그런 시대가 지났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라이프 스타일을 해서 내가 원하는 그런 시간을 빼서 그 시간 안에 내가 삶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삶을 또 같이 선택을 한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1차 산업과 2차 산업을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아까도 얘기했듯이 10만원짜리 요금을 1인분의 한 끼의 식사에 그거를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냐 이거죠. 하지만 3차 산업을 하는 사람들은 돈의 여유, 금전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한 끼 10만원짜리 식사를 하는 거에서는 부담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차이는 무엇이냐? 자, 1차 산업에 여러분들이 갔어요. 순댓국밥 먹으러 갔습니다. 저 순댓국 되게 좋아해요. 순댓국밥 먹으려면 맨날 먹어도 안 질려요. 그 정도로 되게 좋아합니다. 하면 순댓국밥집에서 느낄 수 있는 값어치는, 내가 만약에 6,000원, 7,000원짜리 순댓국밥을 먹었습니다. 그러면 거기 수준에 맞는 가격, 경제적인 값어치밖에 내가 얻어가지 못해요. 맛은 있죠.
맛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식당에서 얻을 수 있는 그 값어치백에 내가 얻지를 못해요. 서비스의 마인드적인 부분에서, 사업적인 마인드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내가 10만원짜리를 먹으러 갔습니다. 그러면 10만원짜리에서는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서빙서부터 해서 숟가락 하나의 세팅서부터 해서 완전 다르다는 얘기예요. 컨셉 자체가 완전 다르다는 얘기예요. 내가 5천원짜리, 6천원짜리 순대국밥집에서는 내가 물도 내가 갖다 먹어야지, 수저도 내가 갖다 써야지, 냅킨도 내가 갖다 써야지, 모든 거를 다 내가 하고 뭐만 갖다 줘요? 음식만 주인분께서 갖다 줍니다. 그리고 틱틱거리죠. 그쵸? 먹으려면 먹고 말라면 말고, 맛있으면 맛있고 맛이 없으면 맛이 없고, 맞아요 안 맞아요? 거기서 어떤 서비스를 바라기 원하고 있습니까? 하지만 10만원짜리 식사를 하면서 어때요? 10만원짜리 식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 식당에서 해줄 수 있는 최상의 서비스는 그 사람한테 모든 걸 다 해준다는 얘기예요. 하다못해 그 사람이 원하는 그 숟가락에 놓는 위치서부터 해서 그 사람이 원하는 세팅서부터 해서 모든 거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이 내가 싫어 안 오는 거잖아요. 분명히 5천원짜리 식장에서는 어때요? 엄청난 사람이, 많은 사람이 와서 밥을 먹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안 와도 가게는 운영이 된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10만원짜리 식사를 하기 위해서는 정해져 있어야 안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이 안 오면 안 돼요. 그만큼 고객 수가 적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모든 서비스에 최상의 서비스를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그런 식당을 가서 밥을 먹는과 동시에 그 식당에서 운영되는 시스템을 안 보고 있을까요? 다 본다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통계적으로 내서 봤을 때요. 통계적으로 봤을 때 1차 산업과 2차 산업을 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보면은요. 식당 가서 밥을 먹으면은요. 밥이 비싸든 싸든 그게 상관이 없습니다. 뭐 1차 산업, 2차 산업에서도 분명히 부자인 사람도 있고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그런 식당에 가서 느낄 수 있는 점이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맛있어. 여기 사람 많아. 끝. 이게 1차 산업과 2차 산업이 생각하는 단순한 생각이에요. 그러면 3차 산업을 하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서비스를 대체적으로 많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서비스라는 개념이 뭘까요? 내가 고객님들한테 해줄 수 있는 만족도라는 얘기예요. 서비스라는 얘기는. 그 만족도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다른 식당도 한번 찾아본다는 얘기예요. 다른 업체, 다른 비슷한 업체, 아니면 다른 기업이나 이런 데를 가서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서비스를 배운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을까? 똑같은 여유를 즐기는데도 밥을 먹으러 가는데도 밥을 먹는데 이 식당에서는 어떤 컨셉으로 내가 밥을 먹을 수 있을까? 어떤 마케팅으로, 어떤 브랜드를 가지고 마케팅을 하고 있을까? 이걸 생각하면서 밥을 먹는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똑같은 개념의 라이프 스타일로 똑같은 여유를 즐기고 있지만 생각을 하면서 내가 방문하면서 밥을 먹는 사람과 생각을 하지 못하면서 밥을 먹는 사람의 차이는 아주 크다는 얘기예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맛있어. 아유 오늘 한 끼 때웠네. 맛있게 한 끼 때웠네. 여기 맛집이야. 여기 네이버에서 나온 맛집이야. 여기 유튜브에서 굉장히 유명하더라. 여기 손님들은 엄청나게 바글바글 많이 해. 여기서 끝날 것이냐? 여기에서 끝날 것이냐? 여기 유튜브에서 손님이 되게 많아. 엄청나게 인기가 조회수도 되게 많고, 여기 네이버에서 굉장히 유명한 맛집으로 소문났어. 여기 뭐 방송국에서 나와서 촬영했대. 근데 지식이 있는 사람, 서비스 만족도가 높은 그런 기업 운영하는 사람,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에서도 비즈니스를 응용하는 사람들은요, 그 식당에 가서 스캔을 하기 시작합니다. 스캔을 하기 시작해요. 이 집이 도대체 왜 맛있어? 도대체 음식의 맛이 좋은 거야? 사장님의 마인드가 좋은 거야? 아니면 어떤 마케팅을 써서 이 집이 맛있는 거야? 이걸 먼저 스캔을 한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여유를 즐기면서도 똑같이 밥을 먹으면서도 똑같은 생각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걸 토대로 해서 이 식당에서 어떤 생각으로 이 식당은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걸 스캐닝해서 거기에서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뭐예요? 내가 운영하는 경영에 접목을 시킨다는 얘기예요.
요즘에 그걸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이 계세요. 누굴까요? 그걸 굉장히 많이 활용하시는 분이 계세요. SNS에 국민과 친해지는 분 있어요. 있어요. 누굴까요? 그분이 정용진 부회장님이에요. 정용진 부회장님 SNS 많이 혹시 접해본 적 있나요? 그분 같은 경우는 이마트를 운영하고 계세요. 이마트의 총책임자. 이마트를 운영하고 하남시에 있는 엄청나게 큰 그런 데를 지금 운영하고 있죠. 그쵸? 스타필드. 국내에서 아마 제일 클걸요. 그런 걸 운영하고 있어요. 신세계. 근데 그분이 왜 밥을 먹으면서 그런 걸 쓸까요? 바로 이분은 돌아다니면서 음식을 먹으면서 라이프 스타일을 똑같이 합니다. 근데 그분이 뭐 10만원짜리, 20만원짜리, 50만원짜리, 100만원짜리 아까울까요? 절대 아깝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식당에 가서 이 사람의 마인드를 그분은 체크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냥 가서 맛있는 게 아니에요. 나 오늘 100만원짜리 음식 먹어서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가 그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는데 100만원짜리 음식의 값어치를 중요하게 따지는 게 아니고 이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는데 이 사람의 수저에 세팅하는 것부터 해서 냅킨서부터 해서 이 사람의 나오는 컵의 모양서부터 해서 이걸 다 스캔하면서 밥을 먹는다는 얘기예요. 그냥 밥을 먹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위해서 접목을 할 수 있는 기업에 이마트라는 신세계라는 그런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여기에 접목을 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온 게 요즘 뭐예요? 요즘의 키워드 대표적인 키워드 뭘까요? 대표적인 키워드 뭐예요? 요즘 엄청 뜨고 있잖아요. 국민가격. 국민가격. 저희가 국민가격에 맞춰드리겠습니다. 이마트 매장에 뭐라고 써 있어요? 최저가 도전. 온라인 가격보다 내가 더 쌉니다. 이마트에 요즘 그거 공략하잖아요. 국민가격. 그런 게 어디서 나올 수 있을까요? 그거는 분명히 비싼 집에서 음식을 먹었을까요? 아니요. 분명히 싼 집에 가서 먹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걸 SNS에 국민과 소통을 합니다. 그냥 부자락에서 그냥 부자의 라이프 스타일만 따지는 게 아니고요. 일상생활에서 내가 생활에서 얻은 지식이나 이런 걸 가지고 기업의 경영에 접목을 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아이템을 얻고 키워드를 얻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합니다. 엄청난 그게 나의 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냥 노는 것도 그냥 놀지 않다는 얘기예요. 제가 요즘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뭘 하고 있을까요? 제가 눈에 얘기했죠. 내가 요즘 여러분들한테, 손님들한테 맨날 떠드는 얘기가 있어요. 저 10년 뒤에 시골 갈 거예요. 저 10년 뒤에 시골에 가서 논두렁 마트로 미용실 할 겁니다. 돈도 필요 없어요. 그냥 저 편하게 살고 싶어요. 10년 뒤에 저 논두렁 마트로 미용실 갈 거예요. 근데 요즘에 어디 다니고 있어요? 저 커피숍도 다니고 있어요. 저번 주에는 파주도 갔다 오고요. 강화도도 갔다 오고 송도도 갔다 왔어요. 하루 200km 탔습니다. 차를. 커피숍만 3군데로 다녔어요. 왜 다녔을까요? 그냥 커피 맛있어? 이 집은 커피 맛있어. 이 집은 커피가 맛있어. 왜 이렇게 싼 거 쓴대? 왜 이렇게 이 집은 커피가 왜 이렇게 써? 이거 찾으러 다닐까요? 아니요. 나중에 미용실 찾을 때 어떤 컨셉으로 내가 장사할까? 커피숍만 들어갈까? 아니요. 커피숍만 절대 하지 않죠. 저희 비즈니스 모델을 제가 스스로가 찾아서 다니는 거예요. 어떤 컨셉의 미용실을 차리면 가장 예쁘게 찾을 수 있을까? 돈을 가장 적게 들이면서 어떤 스타일로 찾을까? 제가 삶의 여유 즐기고 있습니다. 저 워라밸 하고 있어요. 저 주말마다 저 일 안 하잖아요. 맨날 저 미용실에서 미용자도 저는 주말에는 일을 안 합니다. 아예. 그리고 가끔씩 손님들이 그러게 교회 다니세요? 저 교회 안 다니거든요. 저 절에 다니거든요. 하지만 지금 제가 즐기고 여유를 즐기면서도요, 그냥 즐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부자들은 항상 뭐예요? 자기가 놀고 있지만 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업에 연계된 일과 같이 접목하면서 놀아요. 예전에 제가 신문에서 본 그 내용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유럽의 젊은이들이라는 내용으로 기고한 내용이 있었어요. 유럽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의 젊은 사람들은 어때요? 지금 공부에 미쳤죠? 공부에 미쳤습니다. 공부만 해요. 체육 시간 만들어 놓으면 부모들이 난리나죠? 그 시간에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나중에 대기업이나 들어갔어요. 좋은 대기업 들어갔죠. 그리고 40대 때 명퇴당해요. 먹고 살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게 문제라는 얘기죠. 근데 유럽의 청년들을 해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뭐냐면 유럽 사람들의 젊은이들은 공부에 대한 그 개념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요 그냥 놀아요. 너무 많이 놀아요. 그리고 대학교 때 빡세게 공부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대학교 다니면서 중고등학교 때는요 그냥 놀아요. 엄청나게 놉니다. 그리고 대학교 때 엄청나게 공부를 해서 학위를 다 받습니다. 그리고요 또 놀아요. 어떻게 놀까요? 전 세계를 유랑하면서 놀아요. 근데 그냥 놀지 않아요. 미래에 자기가 먹고 살 수 있는 아이템을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부모는 외국 사람들 특히 특징들이 있죠. 뭐예요? 자식들한테 자기 재산 절대 물려주지 않는다. 만 19세, 18세 이상이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집에서 무조건 나가야 된다. 독립해야 된다. 부모의 조건으로, 부모의 재력으로 자식을 성공시키지 않는다. 이게 유럽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이 하는 철칙이에요. 그래서 자식들은 뭐예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전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경험을 쌓기 시작해요. 경험을 쌓으면서 어떻게 돼요? 아이템을 구합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라이프스타일. 라이프스타일을 이용해서 비즈니스 찾아다니는 거예요. 즐겨요, 그냥. 근데 우리나라는 뭐예요? 평생 죽을 때까지 공부만 해요. 그리고 라이프스타일은 생각도 못하고 죽을 때까지 공부해요. 그리고 40대, 50대 자식들이 막 이제 중고등학교 돈이 한참 들어갈 때 명퇴당합니다. 너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죠. 그쵸? 2065년에요. 인구가 100만이 된답니다. 전 세계 인구가. 근데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든답니다. 몇 명으로? 3,600만 명으로 줄어든답니다. 지금 6천만이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5천만이에요. 자. 지금 우리나라가 현재 5천만인데 2065년에는요. 인구가 100만으로 느는데 우리나라 인구가 오히려 더 거꾸로 줄어요. 지금 5천만에서. 근데 더 문제가 큰 건 뭔지 아세요? 노인 인구가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한답니다. 경제적인 수준에 문제가 발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생산성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젊은이들이 없어요. 근데 저는 지금 제가 찾았어요. 제가 2065년까지 살 수 있을까요? 아마 못 살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내가 찾을 수 있는 건 뭘까요? 저는 라이프 스타일을 분명히 제가 얘기했어요. 지금도 우리나라가 노령 인구가 지금 10%대가 지금 다가 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지금 고령 인구가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 손님나 대고 엄청나게 따지고 있습니다. 뭘까요? 손님들이 얘기합니다. 50대 잡으라고, 50대 60대 잡으라고. 50대 60이 돈 제일 많이 쓴다고. 근데 실질적으로 커피숍 돌아다녔어요. 50대 60이 제일 돈 제일 많이 써요. 그 사람들은요 할 일 없으니까 거기 아예 죽치고 하는 데 있어요. 커피값 굉장히 비싸요. 6,000원, 7,000원, 8,000원입니다. 여러분들 7,000원짜리 커피 잘 사서 드세요? 손 떨리죠? 2,000원짜리 커피는 손 안 떨리지만 7,000원짜리, 8,000원짜리 커피는 손 떨려요. 15,000원짜리 커피도 있습니다. 15,000원짜리 커피도 있어요. 손님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그래서 제가 아이템을 낸 게 지금 라이프 스타일을 제가 찾아다니면서 아이템을 낸 게 제가 논두렁 같은 미용실을 한다는 얘기예요. 왜? 그 사람들의 니즈에 맞는 컨셉의 미용실을 이제 오픈을 해야 되니까. 왜 시내에서만 미용실 오픈해야 되는가? 그런 이유가 뭐가 있어요? 손님들 요즘에 차 다 있는데 차 없는 사람이 있어요. 전 세계에서 인구密도 중에서 똑같은 인구로 따졌을 때 자동차 보유 대수가 전 세계 1위가 우리나라예요. 대한민국입니다. 어디 놀러 가보세요. 차가 막혀서 어디 가지는 못해요. 제가 요즘에 해외 여행을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차가 많지 않아요. 차가 그렇게 막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차
교통체증 엄청 심합니다. 하다못해 저 지방에 들어가봐도요, 지방에도 차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요즘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미용실을 운영하면서도 분명히 워라밸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으실 것이고요, 삶의 여유가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그런 여유적인 부분을 그냥 놓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하다못해 식사를 한번 하시더라도 가시더라도 돈을 내가 정당하게 내고 가시더라도 이 식당에서는 어떤 컨셉으로 내가 식당을 운영을 되고 있을까? 아, 이 커피숍은 도대체 어떤 컨셉으로 운영을 하고 있을까? 그 사장님의 마인드를 한번 읽어보실 수 있는 계기를 한번 만들어보시면 어떠실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해봅니다. 그냥 가만히 보세요. 그냥 사장님이 움직이는 패턴을. 그래도 보여요. 직원이 움직이는 패턴, 사장님이 움직이는 패턴 한번 잘 보세요. 자, 그런 패턴을 여러분들이 잘 분석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미용을 어떻게 운영할지 이제 답이 나올 거예요. 왜? 그 사람의 행동거지에 따라서 그 식당이 잘 될 수도 있고 그 커피숍이 잘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의 행동거지에 따라서 내 미용실이 망할 수도 있고 잘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라이프스타일 비즈니스로 연결하려는 시대는 인지 시작이 됐습니다. 예전에는 무조건 일만 열심히 했으면 안 먹고 안 쓰고 해서 돈을 모았을 때 그렇게 해서 비즈니스하고 라이프스타일하고는 연결이 안 되겠지만 지금의 시대는요, 라이프스타일과 비즈니스는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가는 추세예요. 여러분들도 분명히 라이프스타일을 즐기셔야 됩니다. 라이프스타일 즐기지 못하는 사람들은 본인의 가게도 장사가 잘 안 될 거예요. 왜? 우물안 기울어야 하기 때문에. 남의 걸 먼저 보고 내 걸 봐야지 내 가게가 성장을 합니다. 남의 걸 보지 못하고 내 가게만 보는 사람들은 절대 성장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아셨나요? 그래서 라이프스타일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즐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